안녕하십니까. 유순보고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구에서 발췌한 그 3개의 문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부제는 군사부 일체라고 했어요. 딱히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새 절구 중에 몇 년 전에 그 한국 영화 중에 이런 비슷한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익숙해서 붙였습니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입니다. 춘작 사시수 인위 만물령 수화 목금토 인의 예지신 1년씩 보겠습니다. 춘작 사시수 인위 만물령 봄춘자 지을작자입니다. 사시 넉사 때시죠. 사시하면 사계절을 뜻합니다. 수는 머리수. 그래서 봄은 사계절의 머리, 그러니까 처음이 되고요. 요 작자를 지을작으로 하시면 어색하죠. 봄은 사시의 시작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봄과 사람을 이렇게 대꾸했어요. 그 봄은 사계절의 처음이고 사람도 만물의 영장, 최고이다 해서 봄과 사람을 대꾸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살펴볼 것은 이 실령영자이죠. 영자는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의미에서 영장인데요. 이 영자를 보시면 비우자의 그 가운데에 그 입구자가 그릇을 상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그 무당 무자는요, 원래는 그 법단을 뜻하는 보일시였어요. 그것이 이제 무자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법단에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비우자는 이제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것을 상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이제 신령스러운 그 영험함이 이제 깃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험 영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장자는 우두머리 장자죠. 영묘한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를 영장이라고 합니다. 이 영장이라는 표현은 그 송대 그 성리학자인 그 주돈이가 그 태극도설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인야 득 기수의 체영. 오직 유자이죠. 오직 사람만이 득 얻었어요. 무엇을? 기수. 그 탁월함, 뛰어남을 얻었어요. 이 뛰어남이라는 것은 이 지적 능력, 사유하는 능력을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이 그 사유하는 그 지적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동물들보다 월등한 우월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돈이가 그 만물의 그 생성 소멸의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인간 존재의 위치를 영장이라는 표현으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 더 표현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삼경 중에 하나죠. 서경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유천지 만물 부모 유인 만물지영 그랬습니다. 유자는 오직 유자로서 강조를 말합니다. 오직 천지만이 만물의 부모이고 오직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이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 탁월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유천지 다음에 여기 만물 부모 가운데 요 사이에 할위 있죠. 뭐뭐이다. 여기도 할위나 혹율작이 생략되었다고 보겠죠. 오직 천지만이 만물의 부모이고, 그죠? 여기서도 유인 오직 사람만이 할위나 지을작이 생략된 것입니다. 유인 위 만물지영 오직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이다예요.
그죠? 예. 수화목금토 인의 예지신. 예, 수화목금토는 오행이고 인의 예지신은 오상이네. 예, 여기서 수화목금토는 이제 오행인데요.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데에는 그 물질 안에 이 5가지의 기운, 예, 수, 화, 목, 금, 토의 기운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말하자면 물의 기운인 수와 불의 기운인 화, 나무의 기운인 목, 그리고 쇠의 기운인 금, 흙의 기운인 토. 그래서 이 5가지의 성질들이 서로 상생하거나, 예, 서로 생해주거나 혹은 상극, 서로 극하는 이런 작용을 통해서 어떤 때는 생성하고 어떤 때는 죽고 쇠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의 그 기운이 우리 일상의 그 물질, 사물들 혹은 사람들 안에 다 그 각각의 이 오행의 기운이 있어서 그것이 서로 상생상극함으로써 이 운행된다는 논리입니다. 예, 이 오행에 관해서는 이후에 그 자세하게 한 꼭지를 만들어서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인의 예지신입니다. 예, 이거는 오상이죠. 예, 인할 인이고요. 의로울 의, 예의 지, 지식 혹은 지혜지, 신, 믿을 신이죠. 예, 사람에게는 이런 5가지의 기본적인 본성이 있다. 그런 논리로부터 인간은 원래 착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이 나오게 되었죠. 맹자는 인의 예지로부터 그 각각의 그 단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한 마음으로부터 사람들을 측은하게 여기는 측은지심, 그리고 의로부터 정말 그 부끄러워하고 나쁜 것을 미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이제 나오고요. 예로부터 그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이 나오고, 지로부터 마음, 시비지심,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마음이 나온다. 그래서 이 인의 예지를 확장함으로써 인격으로서 발전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 오행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 만물은 다 5가지의 성질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수가 단순히 수가 아니고 불이 아니고 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이다 하면은 꼭 나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무처럼 이렇게 위로 쑥쑥 자란다든가 봄에 싹이 튼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성질을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만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 오행을 오상이라든가 오색이라든가 5가지 색이요. 그 다음에 5가지 맛, 오미, 혹은 방향에서 오방, 이런 식으로 이 오행을 다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오행론입니다. 여기서 요 2가지를 연결시켜 보면은요, 인이라는 것은요, 봄의 성향으로서 이 목의 성향이 있어요. 따뜻함. 예. 그 다음에 의는 아주 정의에 불타는 거죠. 예, 진짜 그 화의 성향이 있어요. 남쪽이고요. 또 여름의 성향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예는요, 토예요. 이 예이라는 것은 이 포장이거든요. 이 계절을 말하면 이 토는 환절기를 말해요. 그 인이 춘이고 의가 여름이라면 이 예는요, 환절기예요. 봄, 여름에서 그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예도요, 어떤 이 변하는 그 과정에서 그 겉을 꾸며주는, 예,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예의 성향이 있죠. 토 안에. 예, 그런 식으로 이 오행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 아주 시시비비를 가리기 때문에 아주 명철하죠. 이 지혜라는 게 아주 칼처럼 단박에 이렇게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에 그 지혜를 나타내는 칼을 들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 지는 금이에요. 서쪽이고 가을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은 겨울이고 북쪽을 뜻해요. 예, 이 시는 수의 성질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오행에 관해서 설명드릴 때 차트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절구 보시겠습니다. 천지인 삼재, 군사부 일체, 천지 위 부모, 1월 4 형제. 천지인 삼재, 군사부 일체. 하늘과 땅과 사람은 세 가지 근원적인 것이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일체이다. 한 몸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이 하늘과 땅과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해서 삼원이라고 합니다. 요 삼원을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원에 해당하는 것을 군사부로 뽑았어요.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동급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분히 이제 유가적인 사상에서 온 것이죠. 예. 예, 이 천부경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천지인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런 81자로 된 경전이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 이 군사부가 왜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동급인가? 예, 그건 이제 국어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비는 날 낳고, 임금은 먹여주고, 스승은 가르쳐주네. 아비 없이 태어나지 못하고, 임금 없이 살지 못하며, 예, 먹지 못하니까, 예. 스승이 아니면 배우지 못하니 이 셋이 동급이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 세상 살면서 이 군사부가 중요한 것은 천지인이 중요한 것과 같다고 이렇게 강조한 것이에요. 예, 천지 위 부모 1월 4 형제입니다. 하늘과 땅은 부모이다. 예, 천지가 부모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1월은 형제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천지가 부모이고 1월이 형제와 같은 것인지 여기 보시겠습니다. 유가의 성리학에서는요, 세상 만물은 태극으로부터 이제 분화해서 음과 양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예, 근데 이제 이 음과 양의 조화로 인해서 이제 모든 만물이 생장하고 소멸을 하는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약한 것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고 단단한 것이에요. 이런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이제 모든 만물이 이제 생겨나고 또 소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녀의 화합으로 자식이 태어나듯이 이 천과 지, 하늘은 양이고 지는 음이잖아요. 땅. 천지가 조화를 함으로써 세상 만물이 다 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식을 낳는 것처럼 같은 논리로 천지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1월 4 형제. 예. 해와 달은 형제와 같다. 왜 해와 달이 형제와 같은가? 예. 유가의 성리학에서는요, 우주 만물의 근원자를 태극이라 하고, 하나의 태극이 분화해서 음과 양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양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달과 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의 태극에서 음양, 즉 달과 해가 생겼듯이 한 부모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해와 달이 마치도 형제와 같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절 보시겠습니다. 예. 부부 이성합, 형제 일기연, 부자 자당효, 형우 제역공. 예. 부부 이성합, 형제 일기연. 부부는 두 개의 성씨가 결합한 것이고, 예. 형제는 하나의 기운이 이어진 것이다. 예, 뭔가 이 부부보다는
형제를 더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죠. 옛날에는 이성이 만났다기보다도 두 가문의 결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이 지아비 부자는요, 큰 대자에다가 요 한일자를 넣었는데, 이 한일자는 옛날에는 그 남자도 성인이 되면 이 비녀를 꽂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 한일자는 비녀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글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엄이 부자는요, 그 계집녀가 이제 뜻이 되겠고, 빗자루를 들고 있는 손이에요. 그래서 빗자루 추자입니다. 예, 옛날에 그 여자들의 그 일상사를 알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요 성자는요, 성자인데, 그 고대의 그 모계사회에서는 그 여성만이 성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을 이제 그 딸 아이에게 이제 대물림을 해줬는데요. 생식 능력을 이제 신성하게 여겼었던 그런 시대에 만들어졌던 글자임을 알 수가 있겠죠. 예,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는다, 이 생자,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부부 이성의 결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보시면요, 이성지합, 생민지시, 만복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두 성의 결합은 사회적으로는 백성을 낳는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장 그 최소 단위가 되겠죠. 이게 사회적으로는 그런 공동체 단위의 시작이 되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모든 복의 근본이 되겠죠. 이것이 부부 이성합의 의미를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질 동원출, 형제 일기연이라고 했어요. 숙은 아재숙이죠. 아저씨 숙이에요. 숙부 그러지 않습니까? 예, 둘째 아버지. 질은 조카질이에요. 그 삼촌이나 조카는 근본이 같은 것, 동원, 같은 근본에서 나왔다. 그러나 형제는 당연하게 같은 근본에서도 나왔지만 기운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하나의 기운에서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부보다도 이 형제를 더 강조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남성 중심의 그 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처는 의복과 같지만 형제는 팔다리와 같다 하면서 이렇게 형제간의 그 우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나무 숲을 보면요, 대나무들이 각각의 그 자기 자리에서 자라는 것 같은데, 그 땅 속을 파보면 다 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유가인들이 그 형제 일기연을 설명할 때 그 대나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형제는 진짜 운명 공동체인 것 같아요. 옛날에 출가위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는 그런 정서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아들이고 딸이고가 상관이 없구나. 이 형제는 정말 운명 공동체구나 라는 느낌을 이렇게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좋은 문장이 있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정말 우리 민족이 명심을 해야 될 문장이라 제가 뺐습니다. 그 형제 혀구장 외어 기모 라는 말이 있어요. 자시전에 나오는 글인데요. 형제는 혁이 싸울 혁입니다. 집 안에서 어린 아이가 있죠. 집안에 어린애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예, 그래서 싸울 혁입니다. 형제가 싸워요. 어디에서? 오장. 이게 담장이죠. 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집 안에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이 집 안에서 싸워도 안으로는 이렇게 싸우고 난리를 쳐도 밖으로는 그 수모, 이게 수모 모자예요. 치욕 같은 그런 수모를 당하는, 그 수모를 막는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올 경우에는 다시 힘을 합해서 그 수모를 막는다 이랬습니다.
그 형제간에 다투고 하더라도 큰 일을 앞두고는 이게 힘을 합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외부 적보다 이 내부의 적을 더 이게 감정적으로 더 아주 악을 쓰고 싸우는 걸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예, 형제간에는 집안에서 싸우더라도 밖으로는 그 외부의 공격에 대한 그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고 막는다. 예, 외어 기모. 우리가 모두 명심해야 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자당효 형우 제공경. 예. 아비는 자상할 자자예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굉장히 많은 무성할 자자입니다. 요 위에가 이것 찬데요. 예, 또 무성할 자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이 아주 무성해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비는 사랑하고 자식은 마땅히 당자죠. 마땅히 효도를 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형은 우애가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 동생에게. 예, 형은 동생을 친구처럼 대해야 되고 제 동생은 역시 형에게 공손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 공자는요. 아래는 이 마음심자고요. 위에는 두 개의 손, 양쪽 손이 다 모아져 있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형을 좀 받드는 모양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여기 한 구씩 보겠습니다. 부자 자당효. 아비는 사랑하고 자식은 마땅히 효도해야 한다 하는데 지금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핵가족화되면서 이런 미풍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죠. 제가 이 구와 관련해서 이제 뭐 좀 마땅한 글이 없을까 매일 뭐 좋지 않은 얘기만 하게 되고 해서 좀 찾아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연어라는 물고기가요. 모성의 물고기라고 한답니다. 연어가 이제 알을 낳으면은요, 새끼들이 아주 어리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연어 어미가 자신의 몸을 다 새끼들에게 이렇게 먹게끔 한대요. 새끼들한테 다 살을 파먹여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성의 물고기라고 하고요. 이 가물치 같은 경우는 또 알을 낳느라고 이제 진이 다 빠져서 눈이 실명을 한대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먹이를 찾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데 갓 부화한 가물치 새끼들이 지 어미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그 새끼들이 자진해서 엄마 가물치의 입으로 다 들어가서 어미를 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미가 가물치 새끼들을 이제 먹고 이제 기운을 차려서 눈을 이제 뜨게 되고 그렇게 이제 다시 살게 되면 남은 가물치 새끼는 거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부자자효에 예가 될 만한 어떤 사례가 없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물고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좀 씁쓸했습니다만 이렇게 미물도 부자자효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부모에게는 효도 안 하고 엉뚱한 걸 붙잡고 그렇게 자식처럼 부모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형우 제역공. 이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집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추구에서 발췌한 3개의 문장을 공부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이 추구는 동몽을 위해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위 사서삼경이나 200이나 두보시 같은
내노라 하는 책에서 특별하게 발췌한 문장으로 편집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추구를 공부하는 이유는 한자를 익히기 위한 그 교재로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그 강의를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5행만 해도 몇 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처음 오늘 추구를 한번 해봤는데 오원절구에 좀 익숙할 수 있고요. 그 전반적인 그 한문 공부에 대한 그 바탕을 준비하는 것으로 괜찮을까 싶어서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